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직결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 날짜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날부터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은행 거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은행에서 돈을 찾으셨나요? 통장 챙기고 신분증 챙기고 도장이나 비밀번호만 있으면 됐죠. 50년, 60년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 방식만으로는 점점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아예 돈을 못 찾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은행에서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히 60대, 70대 시니어 여러분들, 나는 스마트폰도 잘 못 쓰는데 은행까지 이렇게 복잡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차근차근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은행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과 뭔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요. 창구 직원은 줄었죠? 대신 기계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은행 지점은 아예 문을 닫았어요. 우리 동네 은행이 없어졌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은행 지점 2,000개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2,000개예요. 그리고 2026년까지 1,000개가 더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노인들은 어디 가서 은행 업무를 보라는 거야? 당연히 이런 생각 드시죠? 은행들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집에서 모바일 뱅킹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ATM 기계 사용하세요. 참 쉽게 말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멀쩡한 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건 단순히 은행들의 편의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이유가요. 첫 번째 이유, 바로 대포통장입니다. 들어보셨죠?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통장 말이에요. 이걸로 보이스피싱하고 사기치고 온갖 범죄에 사용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이에요. 그것도 대부분이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당한 피해예요.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요.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대요. 검찰청인데요. 당신 계좌가 수상해요.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무서운 건 말이에요. 이런 범죄가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AI 기술까지 사용해서 여러분 자녀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요. 엄마, 나야. 급하게 돈 좀 보내줘. 이게 진짜 아들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답이 바로 생체 인증입니다.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복제할 수 없거든요. 통장은 도난당할 수 있어요. 신분증도 위조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누군가 훔쳐볼 수 있죠. 하지만 내 얼굴, 내 지문은요? 이건 오직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비용입니다. 종이 통장 하나 만드는데 한 권당 1만 원에서 2만 원이 듭니다.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국 은행에서 1년에 발급하는 통장이 수천만 개예요.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수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결정한 겁니다. 종이 통장 이제 그만 만들자. 실제로 2023년부터 우리 은행, 하나은행이 종이 통장 발급을 중단했어요. 2024년에는 신한은행도, 2025년 올해는 국민은행까지 합류했습니다. 앞으로는 통장 자체가 점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들고 은행에 가야 하나요? 이제는 스마트폰이에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이나 지문이 곧 통장이 되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에 갑자기 뭐가 바뀌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6년 1월 1일 자체의 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날을 기점으로 여러 변화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많은 은행들이 이날부터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정부의 금융 디지털화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은행들의 생체 인증 서비스가 크게 확대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2026년 1월 1일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통장과 신분증으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이후부터는 점점 더 불편해져요. ATM에서 출금할 때 생체 인증을 요구하는 기계가 늘어납니다. 창구는 더 줄어들어요. 대기 시간은 더 길어지죠. 그리고 고액 거래, 예를 들어 하루에 500만 원 이상 인출할 때는요. 생체 인증 없이는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대 중반이신 분인데요. 평생을 한 은행만 이용하셨대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그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다른 지점이 버스로 30분 거리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버스 타고 30분 가서 은행 업무 보러 가십니다. 그냥 돈 찾으러 가는 것뿐인데요. 왕복 1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나이가 많은데 뭘 어떻게 준비해? 나는 스마트폰도 잘 못 다루는데? 이런 생각 들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내 돈을 내가 못 찾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한데 은행에서 돈을 못 찾는 상황을요. 자식들 결혼식이 있는데 축의금을 못 찾는 상황을요.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얼굴 인증으로 창구에서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도 모두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부터는 이 흐름이 더 빨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 생체인증이라는 게 뭘까요? 생체인증? 그게 뭔데? 무슨 수술이라도 해야 하나? 아닙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잠금 해제할 때 지문 찍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생체인증입니다. 얼굴을 핸드폰 카메라에 대면 잠금이 풀리는 것도 생체인증이에요. 아, 그거. 네, 바로 그겁니다. 은행에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창구나 ATM에 가서 얼굴을 보여주면 돼요. 아니면 손바닥을 기계에 대거나 지문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계가 이 사람이 본인이 맞구나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통장도 필요 없고 신분증도 필요 없습니다. 비밀번호도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얼굴, 내 지문이 곧 비밀번호니까요. 그래도 좀 무섭지 않아요? 내 얼굴이랑 지문을 은행에 주는 게. 이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안전해요. 생체 정보는 암호화돼서 저장되거든요. 은행 직원도 그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기계만 확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의 생체 정보는 통장이나 신분증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통장은 잃어버릴 수 있죠. 신분증도 도난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요? 지문은요? 이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생체 인증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으로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면 감옥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요, 안 하시면 정말 불편해지실 겁니다. 은행 창구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대기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요. ATM도 점점 생체 인증을 요구하는 기계로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 결혼 준비하면서 1,000만 원 인출해야 한다고 쳐봅시다. 생체 인증 없으면 창구에 가야 해요. 그런데 창구는 줄이 길죠. 한두 시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오래 서서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인가요? 반면에 생체 인증 등록해 두시면요. ATM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얼굴만 보여주면 되니까요. 이게 바로 차이예요.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2026년 1월이 되기 전에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 지금이냐고요? 첫째,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준비하시면 여유롭게 하나씩 배우실 수 있어요. 둘째, 지금은 은행 창구가 그나마 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셋째,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복잡해져요. 사람들이 다 몰려들면 은행도 바빠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75세이신데 작년에 생체인증 등록하셨어요. 처음엔 이게 뭔 소리야, 나이 먹은 사람 괴롭히네 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쉬웠답니다. 은행 가서 직원한테 생체인증하고 싶어요 했더니 친절하게 다 도와줬대요. 10분도 안 걸렸어요. 지금은 ATM에서 얼굴만 보여주고 돈 찾으신답니다. 통장도 안 챙기고 신분증도 안 가져가세요. 그냥 산책하다가 은행 들러서 필요한 만큼 찾고 나오신대요. 야, 이게 이렇게 편한 거였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아직도 불안하신 분들 계시죠? 만약에 기계가 고장나면 어떡해? 내 얼굴을 못 알아보면? 지문이 잘 안 찍히면?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비책은 다 있습니다. 첫째, 생체인증이 안 되면 여전히 기존 방식도 사용할 수 있어요. 둘째, 한 가지 방법만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등록하고 지문도 등록하고 여러 개 해두면 돼요. 셋째, 은행 직원들이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혼자 다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분들이 계시죠? 손자, 손녀들도 있고요. 가족들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같이 은행 한번 가줄 수 있어? 이거 좀 알려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2026년 1월 1일부터 은행 거래 방식이 크게 변합니다. 종이 통장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은행 창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생체인증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 돈을 찾는 것조차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생체인증은 정확히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은행마다 서비스가 조금씩 다른데, 내가 거래하는 은행은 어떤 방식을 쓰는지, 실제로 은행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이런 실전 팁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무서운 게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면 앞으로 훨씬 더 편하게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제가 끝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체인증이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체인증은 여러분이 이미 쓰고 계실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잠금 해제할 때 말이죠. 그런데 은행에서 쓰는 생체인증은 종류가 좀 더 다양합니다.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지문 인증, 얼굴 인증, 홍채 인증, 그리고 손바닥 정맥 인증.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지문 인증부터 볼까요? 이건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 그걸 기계에 찍는 거예요. 스마트폰 홈 버튼에 손가락 대는 것처럼요. 은행 ATM이나 창고에 있는 작은 센서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1초도 안 걸려요. 딱 한 번만 톡 찍으면 끝이에요. 그럼 기계가 이 사람 맞네 하고 알아봅니다. 지문 인증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정말 빠릅니다. 둘째, 정확도가 높아요. 셋째, 나이가 들어도 지문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손가락에 상처가 있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겨울철에 손이 너무 건조하거나 갈라졌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농사일이나 공사장 일을 오래 하셔서 지문이 많이 다르신 분들도 가끔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없이 잘 됩니다. 다음은 얼굴 인증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ATM이나 창고에 있는 카메라를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손도 안 써도 돼요. 그냥 서서 화면을 보면 카메라가 여러분 얼굴을 찍어요. 그리고 미리 등록해둔 얼굴과 비교하는 거죠. 23초면 충분합니다. 얼굴 인증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지문처럼 손가락을 갖다 대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것 빼고는 특별히 준비할 게 없어요. 단점도 있긴 합니다. 조명이 너무 어두우면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안경을 평소에 안 쓰다가 갑자기 쓰고 가면 못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얼굴 인증 등록할 때는 평소 모습 그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경 쓰시는 분은 안경 쓰고 등록하시고 모자 안 쓰시는 분은 모자 벗고 등록하세요. 세 번째는 홍채 인증입니다. 홍채가 뭐냐고요? 눈동자 안에 있는 동그란 무늬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문처럼요. 홍채 인증은 카메라가 여러분 눈을 찍는 겁니다. 좀 신기하죠? 기계 앞에 서서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눈동자를 스캔해요. 안 아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빛이 좀 비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홍채 인증의 장점은 정확도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지문보다도 더 정확해요. 그리고 손을 다치셨거나 지문이 잘 안 찍히시는 분들도 홍채 인증은 할 수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일단 홍채 인증을 지원하는 은행이 아직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가끔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글라스는 절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손바닥 정맥 인증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시죠? 손바닥 안쪽에 있는 핏줄, 그러니까 정맥을 스캔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기계 위에 올려놓으면 적외선이 손바닥을 비춰요. 그러면 핏줄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걸 찍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혀 안 아파요. 따뜻한 느낌만 살짝 날 뿐이에요. 손바닥 정맥 인증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지문이나 얼굴보다 더 정확해요. 둘째, 위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핏줄은 몸속에 있으니까요. 셋째, 손에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바깥쪽 피부가 아니라 안쪽 정맥을 보는 거니까요. 단점은 아직 이 방식을 쓰는 은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가 좀 비싸서 모든 ATM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뭘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지원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국민은행은 주로 손바닥 정맥 인증을 씁니다. KB바이오 인증이라고 해요. 신한은행은 얼굴 인증에 집중하고 있어요. 농협은 손바닥 정맥 인증, NH손 하나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얼굴, 지문, 홍채 다 지원해요. 우리은행도 비슷하게 여러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은행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어떤 생체 인증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요. 그럼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개 등록하시는 걸 추천. 얼굴도 등록하고 지문도 등록하고요. 왜냐하면 하나가 안 될 때 다른 걸 쓸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겨울에 손이 너무 말라서 지문이 잘 안 찍힌다. 그럼 얼굴 인증을 쓰면 됩니다. 마스크를 써서 얼굴 인증이 안 된다? 그럼 지문을 쓰면 되고요. 이렇게 백업이 있으면 훨씬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해요. 생체 인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또 스마트폰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2026년 이후 은행 거래에서 스마트폰은 필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OTP라는 게 있거든요. OTP가 뭐냐고요? 일회용 비밀번호예요. 원타임 패스워드의 약자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작은 기계였어요. 카드 크기만 한 기계에서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요. 그 숫자를 입력해야 이체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기능이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갔어요. 모바일 OTP라고 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고액 거래할 때 필수거든요. 특히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큰 돈을 이체할 때요. 생체 인증만으로는 안 되고 OTP를 함께 입력해야 해요. 이게 이중 보안인 거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점점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은행 창구에 가시면 됩니다. 창구는 당분간 계속 있을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다만 숫자가 줄어들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뿐이에요. 둘째,
자녀분들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급한 이체가 필요하면 자녀분께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셋째, 이참에 스마트폰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 시니어 전용 스마트폰도 많이 나와요. 글씨도 크고 버튼도 간단하고 사용법도 쉽게 만든 거요. 그리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면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도 해줍니다. 한 달 정도만 배우시면 기본적인 건 다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70대 중반인데 작년에 스마트폰 배우셨어요. 처음엔 정말 싫어하셨어요. 나이 먹어서 뭘 배워, 안 해,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친구분들이 다 배우신다고 하니까 따라가셨대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한테 메시지 보내시고 사진도 보내시고 영상통화도 하세요. 은행 앱도 쓰시고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생체인증을 등록하러 은행에 가실 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뭘 가져가야 할까요? 첫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요. 둘째, 본인명의 통장이나 체크카드요. 셋째, 통장 도장 또는 비밀번호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평일 오전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가 사람이 제일 적거든요. 점심시간이나 오후 3시 이후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래 기다리실 수 있어요. 은행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될까요? 직원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생체인증 등록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직원이 안내해 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물어볼 거예요. 지문으로 할까요? 얼굴로 할까요? 그럼 여러분이 편한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둘 다 하고 싶다고 하세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직원이 기계 앞으로 안내할 거예요. ATM처럼 생긴 기계나 창고에 있는 작은 기계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화면에 나오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문이면 손가락을 센서에 대라고 할 거예요. 몇 번 찍어야 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등록하려면 여러 번 찍는 게 좋거든요. 얼굴이면 카메라를 쳐다보라고 할 거예요. 정면을 보시고 안경 쓰신 분은 그대로 쓰고 계시면 됩니다. 손바닥 정맥이면 손을 기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전체 과정이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길어야 15분이에요. 한 번만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쓸 수 있어요.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 가는 겁니다. 물론 얼굴이 많이 바뀌거나 성형수술을 하시거나 큰 사고로 얼굴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등록해야 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한 번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보이스피싱입니다. 생체인증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사기 수법이 생겼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가짜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요. 고객님, 생체인증 등록하셨나요? 안 하시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물어봐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걸요.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생체인증 등록은 반드시 은행에 직접 가서 해야 해요. 전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런 전화가 오면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가짜 은행 앱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깔 때 반드시 공식 앱을 깔아야 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아무 데서나 받으시면 안 돼요. 가짜 앱일 수 있거든요. 가짜 앱을 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입력하는 모든 정보가 범죄자한테 넘어가요. 비밀번호, 계좌번호 다요. 그럼 여러분 돈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공식 앱스토어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자녀분들이나 은행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보안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생체인증이 안전해도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범죄자들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기본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째,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경찰에서 전화와서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일단 의심하세요. 진짜 은행이면 직접 방문하라고 할 거예요.
둘째,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셋째, 누가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종하겠다고 하면 거절하세요. 이건 100% 사기예요. 넷째, 급하게 돈을 이체하라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자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AI로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본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해요.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생체 인증은 정말 안전한 방법이에요. 오히려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통장이나 신분증은 도난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얼굴이나 지문은 도난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부와 은행들이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한 지원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첫째로 금융감독원에서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무료예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은행 업무 보는 법, 스마트폰 사용법, 보이스피싱 예방법 같은 걸 가르쳐 줍니다. 둘째, 각 은행마다 시니어 전용 상담 창구가 있어요. 일반 창구보다 좀 더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전담으로 상담해 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셋째, 시니어 전용 ATM도 생기고 있어요. 글씨가 크고 버튼이 간단하고 음성 안내도 해주는 기계예요. 넷째, 은행 앱도 시니어 버전이 따로 있어요. 글씨가 엄청 크고 메뉴도 간단해요. 필요한 기능만 딱딱 있어서 헷갈리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런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가족들의 도움도 받으세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한테 부탁하시는 거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끼리 도와가며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처음에 은행 갈 때 같이 가달라고 하세요. 생체인증 등록할 때 옆에서 지켜봐 달라고 하시고요. 그럼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자녀들한테 배우세요.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오늘은 전화 거는 법만 배우고 내일은 문자 보내는 법 배우고 이런 식으로요.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처음엔 스마트폰 보시면서 한숨만 쉬셨어요.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손주가 영상통화로 얼굴 보여주고 싶다고 하니까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손주 얼굴 보고 싶으면 직접 영상통화 거세요. 사진도 찍으시고 가족 단톡방에 올리시기도 하고요. 은행 업무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십니다. 잔액 확인하고 이체도 하시고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하다고 하세요. 은행에 안 가도 되니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에 스마트폰도 없고 생체 인증도 안 하고 그냥 지금처럼만 살고 싶다.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2026년 1월 1일이 되자마자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여전히 창구는 있을 거고 통장으로도 거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점점 더 불편해질 거예요. 창구는 계속 줄어들고 대기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수수료도 더 비싸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정말로 통장만으로는 거래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허겁지겁 배우시려면 훨씬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요.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럼 2026년이 왔을 때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여유롭게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여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생체 인증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스마트폰의 중요성도 강조했고요. 보이스피싱 조심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들도 소개해드렸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직도 좀 막막하세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어려워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느끼실 거예요.
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네. 이렇게요. 그럼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실제로 은행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어떤 은행이 시니어 친화적인지,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실전 팁들을 모두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기회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면 앞으로 훨씬 더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끝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각 은행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이에요. 먼저 주요 은행들의 서비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국민은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은 KB바이오 인증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손바닥 정맥 인증 방식을 사용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하시면 ATM, STM이라는 자동화 기기, 그리고 창구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나 통장 없이도 손바닥만 대면 출금, 이체, 잔액 조회 다 되는 거죠. 국민은행의 장점은 뭘까요? 전국 지점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시든 국민은행은 있거든요. 그리고 시니어 전용 창구도 많은 편이에요. KB 시니어 플라자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특별 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조금 다릅니다. 신한은행은 얼굴 인증에 집중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창구 얼굴 출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미리 얼굴을 등록해두면 창구에서 신분증이나 통장 없이도 얼굴만 보여주고 돈을 찾을 수 있어요. ATM은 아직 모든 기계가 얼굴 인식을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카메라가 달린 최신 ATM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교체 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신한은행의 장점은 기술이 빠르다는 겁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도하는 은행이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앱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농협은 어떨까요? 농협은 NH 손하나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손바닥 정맥 인증이에요. 농협 영업점 창구나 NH-STM에서 등록하실 수 있어요. 등록하시면 신분증, 통장, 카드 없이도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농협의 특징은 뭘까요? 지방에 지점이 많다는 겁니다.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농촌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농협이 가장 가까울 수 있어요. 그리고 농협은 시니어 고객이 원래 많았던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응대에 익숙한 편입니다. 하나은행은 어떨까요? 하나은행은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해요. 얼굴 인증, 지문 인증, 홍채 인증 다 됩니다. 하나원큐라는 앱에서 생체 인증을 등록할 수 있어요. 비대면 실명 확인 얼굴 인증 서비스도 있고요. 24시간 언제든지 얼굴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장점은 선택지가 많다는 거예요. 지문이 안 찍히면 얼굴로 하면 되고 얼굴이 안 되면 홍채로 하면 되니까요. 우리 은행도 비슷합니다. 위비스마트라는 키오스크를 운영하는데요. 여기서 홍채, 지문, 정맥 인증을 모두 할 수 있어요. 은행권 최초로 다양한 생체 인증을 도입했던 은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도 시니어 고객이 많은 편이에요. 직원들이 나이 드신 분들 상대하는 데 익숙합니다. 기업은행은 어떤가요? 기업은행은 디지털 뱅킹 존이라는 걸 운영해요.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데 음성 인식 기능도 있습니다. 원하는 업무를 말로 하면 키오스크가 알아듣고 안내해줘요. 정맥 인증도 지원하고요. 기업은행의 특징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고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아요. 자, 이렇게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은행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지금 주로 쓰시는 은행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새로 은행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 그 은행 직원들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은행에 가서 생체 인증 등록하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 집이나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딘지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은행 지점이 계속 줄어들 텐데 너무 먼 은행을 이용하시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로 등록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준비물을 챙기세요. 신분증, 통장이나 체크카드, 도장이나 비밀번호,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스마트폰도 가져가세요. 모바일 OTP를 함께 설치하면 좋으니까요. 2단계, 은행에 가세요. 평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한산합니다. 점심시간 직전이나 오후 2시 이후는 사람이 많아요. 월요일이나 금요일보다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더 여유로워요. 3단계, 창구 직원에게 말씀하세요. 생체인증 등록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원이 안내해 줄 거예요. 혹시 뭘 등록하고 싶으신가요? 지문이요, 얼굴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뭐가 제일 좋아요? 하고 물어보세요. 직원이 추천해 줄 겁니다. 4단계, 본인 확인을 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고 통장이나 카드를 제시하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5단계, 생체 정보를 등록합니다. 직원이 기계 앞으로 안내할 거예요. ATM 같은 기계일 수도 있고 창고에 작은 기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화면에 나오는 지시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직원이 옆에서 도와줄 겁니다. 지문이면 손가락을 센서에 대라고 할 거예요. 오른손 검지를 주로 씁니다. 센서에 손가락을 톡 대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만 대세요. 여러 번 찍어야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등록하려면 35번 정도 찍는 게 좋거든요. 매번 같은 자리에 손가락을 대야 해요. 첫 번째 찍을 때 손가락을 어떻게 댔는지 기억하세요. 얼굴이면 카메라를 쳐다보라고 할 거예요. 정면을 보시고 표정은 자연스럽게 하세요. 너무 웃거나 찡그리지 말고요. 안경 쓰시는 분은 그대로 쓰고 계시면 됩니다. 모자나 마스크는 벗어야 해요.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얼굴을 찍을 수 있어요. 정면, 약간 왼쪽, 약간 오른쪽, 이런 식으로요. 화면에 나오는 대로 고개를 살짝 돌리시면 됩니다. 손바닥 정맥이면 손을 기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할 거예요. 손바닥을 펴서 센서 위에 대시면 됩니다. 따뜻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건 적외선이 손바닥을 스캔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안 아파요. 6단계, 등록이 완료됩니다. 화면에 등록 완료라고 뜰 거예요. 직원이 확인해주고 영수증이나 안내문을 줄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집에 가져가서 잘 보관하세요. 전체 과정이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그리고 한 번만 해두시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등록한 다음에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ATM에서 돈을 찾을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ATM 앞에 서시면 화면에 여러 메뉴가 나옵니다. 카드 입구에 카드를 넣으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카드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화면 어딘가에 생체 인증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바이오 인증, 얼굴 인증, 지문 인증, 이런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물어볼 거예요. 지문, 얼굴, 정맥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등록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지문이면 센서에 손가락을 대라고 할 겁니다. 등록할 때 썼던 손가락, 같은 손가락을 대세요. 오른손 검지로 등록했으면 오른손 검지를 대는 거예요. 얼굴이면 카메라를 쳐다보라고 할 겁니다. ATM 위쪽이나 화면 위에 작은 카메라가 있어요.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12초면 인식이 끝나요. 정맥이면 손바닥을 센서에 대라고 할 거예요. 등록할 때처럼 손바닥을 펴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에 본인 확인 완료라고 뜰 겁니다. 그 다음에는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출금하실 금액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럼 돈이 나옵니다.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창고에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창고에 가서 직원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출금하고 싶은데요. 생체 인증으로 할게요. 이렇게요. 그럼 직원이 안내해 줄 겁니다. 옆에 있는 기계에 손가락을 대세요. 또는 카메라를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 확인이 되면 직원이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통장이나 신분증 없이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 몇 번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ATM 옆에 보통 직원이나 안내원이 있어요. 손들어서 불러도 되고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생체 인증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문을 찍었는데 인식이 안 된다? 당황하지 마세요. 손가락을 다시 대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만 대시고요. 손가락이 너무 건조하면 입김을 한번 불어서 촉촉하게 만드세요.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얼굴 인증이나 정맥 인증을 추가로 등록해 두신 분은 그걸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카드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요. 생체 인증이 필수는 아니니까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생체 정보는 여러 개 등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지문도 등록하고 얼굴도 등록하고요. 그럼 하나가 안 될 때 다른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문은 여러 손가락을 등록할 수 있어요. 오른손 검지, 왼손 검지, 이렇게 2개 이상 등록해 두세요. 한 손가락에 상처가 나도 다른 손가락을 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모바일 뱅킹 앱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해요. 먼저 은행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 가세요. 거기서 여러분 은행 이름을 검색하세요. 국민은행이면 KB스타뱅킹, 신한은행이면 신한솔, 이런 식으로요. 공식 앱인지 꼭 확인하세요. 은행 이름이 정확히 맞는지, 리뷰가 많은지 보시고요. 개발자가 해당 은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치하시고 나면 앱을 실행하세요. 처음 실행하면 약관 동의하라고 나올 겁니다. 쭉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해요.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요.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날아옵니다. 그 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럼 본인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좌를 등록해야 해요. 여러분 통장 번호를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럼 앱에 여러분 계좌가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기본 설정은 끝났어요. 이제 생체 인증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앱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보안 설정이나 간편 인증 같은 메뉴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지문 인증, 얼굴 인증 같은 옵션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걸 켜세요. 그럼 스마트폰에 지문을 등록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설정에서 지문을 미리 등록해 두시면 돼요. 얼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다음부터는 앱 실행할 때 지문이나 얼굴만 인식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비밀번호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훨씬 편하죠? 그리고 모바일 OTP도 설정하세요. 앱 메뉴에서 보안 카드나 OTP 관련 메뉴를 찾으세요. 모바일 OTP 발급, 이런 이름일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끝입니다. 그럼 앱에서 6자리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일회용 비밀번호예요. 큰 금액 이체할 때 이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모바일 뱅킹 준비는 완료예요. 이제 집에서도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이체, 공과금 납부 다 가능해요. 은행에 안 가도 되니까 정말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옆에서 같이 보면서 하나씩 알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은행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요즘은 은행에서도 고객들한테 앱 사용법을 알려줘요. 특히 시니어 전용 창구에 가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앱을 쓰실 때 절대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에요. 첫째, 절대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자녀라도요. 자녀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비밀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비밀번호는 오직 여러분만 아셔야 해요. 둘째, 공공 와이파이에서는 은행 앱을 쓰지 마세요. 집 와이파이나 본인 스마트폰 데이터로만 쓰세요. 커피숍이나 지하철 같은 곳의 무료 와이파이는 위험할 수 있어요. 셋째, 스마트폰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면 귀찮아도 꼭 하세요.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업데이트가 많거든요. 넷째, 이상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은행에서 왔다고 해도요. 진짜 은행이면 링크를 보내지 않아요. 뭔가 확인하라고 링크를 보내면 100% 사기예요. 다섯째, 누가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조종하겠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은행 직원도, 경찰도, 그 누구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면 바로 사기니까 전화를 끊으세요. 이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모바일 뱅킹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앱이 갑자기 안 된다?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각 은행마다 고객센터 번호가 있어요. 국민은행은 1588-9999, 신한은행은 1577-8000, 이런 식으로요.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받아요. 상황을 설명하시면 해결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필요하면 은행 방문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셨다? 그럼 즉시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를 정지시켜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 돈을 못 건드려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새로 장만하시고 앱을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생체 정보는 은행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앱만 다시 깔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은행별 서비스, 등록 과정, 사용 방법, 주의사항, 문제 해결 다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한 번만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익숙해지면 정말 편하실 겁니다. 은행 갈 일도 줄어들고 줄 서서 기다릴 일도 없고요. 집에서 편하게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2026년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1월에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여유롭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정부와 은행에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혹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변화를 겪어오셨잖아요. 이번 변화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나이도 많고 이런 거 배우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요. 그 걱정부터 덜어드리고 싶어요. 정부와 은행에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준비해놨거든요.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요. 생체인증 사용법부터 모바일 뱅킹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줍니다. 강사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같은 질문을 10번 해도 10번 다 답해 주십니다. 수업은 보통 2시간 정도 진행되는데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요. 다과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예요. 신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332번이에요. 시니어 금융교육 신청하고 싶은데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알아서 안내해 줍니다. 각 은행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니어 고객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은행에는 KB 시니어 플라자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니어 전용 공간이에요. 큰 글씨로 된 안내문, 편한 의자, 돋보기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전담 직원이 1대1로 도와줘요. 생체인증 등록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뱅킹 사용법도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신한은행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요. 디지털 라운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시니어 고객을 위한 특별 상담을 해줍니다. 예약하고 가시면 더 좋고요. 예약 없이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농협은 어떨까요? 농협은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직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거기서 단체로 교육도 해주고 등록도 도와줘요. 여러분이 계신 경로당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께 말씀드려보세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시니어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창구보다 대기 시간도 짧고 직원들이 더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가 완전 무료입니다. 추가 비용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은행 고객이시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은행 가는 것조차 힘드신 분들 계시죠?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어요. 먼저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이 대리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게 제일 좋지만요. 정말 어려우신 경우에는 가족 동반 방문이 가능해요. 가족분이 같이 가서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꼭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겨가세요. 또 다른 방법은 방문 금융 서비스예요. 일부 은행에서는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신청하시려면 은행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몸이 불편해서 은행에 못 가는데 방문 서비스 가능한가요? 이렇게요.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독거노인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요.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사회복지사가 도와줍니다.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보안 수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편해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첫째, 절대로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은행 직원도, 경찰도, 심지어 자녀에게도요. 비밀번호는 오직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 전화로 계좌 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100% 사기예요. 진짜 은행은 전화로 그런 걸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런 전화 오면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셋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고객님의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확인하세요. 이런 문자요? 다 가짜예요. 링크 누르는 순간 바이러스가 깔리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갑니다. 넷째, 누군가 원격 프로그램을 깔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앱 깔아보세요. 이러면서 스마트폰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이것도 100% 사기입니다. 진짜 은행 직원은 그런 거 안 시킵니다. 다섯째, 급하게 서두르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지금 당장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만드는 건요.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을 안 주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면 은행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라고 합니다. 전화로 급하게 처리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대부분의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전화를 받으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꼭 얘기하세요. 자녀에게 전화하시거나 이웃에게 물어보시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경찰서 번호는 112번이고요. 금융감독원은 1332번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다른 사람과 상의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준비하실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메모하시거나 사진 찍어 두세요. 첫 번째, 은행 방문 전 준비물 확인하기. 신분증, 통장 또는 체크카드, 도장 또는 서명, 스마트폰 있으면 가져가기. 이 4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은행 방문 시간 정하기. 평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한산해요. 점심시간 직전이나 오후 늦게는 사람이 많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가장 여유로워요. 세 번째, 등록할 생체인증 방식 정하기. 지문, 얼굴, 손바닥 정맥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직원이 여러분 상황에 맞는 걸 추천해 줄 겁니다. 네 번째,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가기. 처음에는 자녀분이나 손주가 같이 가주면 좋아요. 옆에서 같이 보면서 배울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등록 후 바로 테스트해보기. 등록하자마자 바로 ATM에서 한번 써보세요. 직원이 옆에 있을 때 테스트하면 문제 있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 가지 방법 등록해두기. 지문만 등록하지 마시고 얼굴도 등록하고 가능하면 여러 손가락 등록해두세요. 하나가 안 될 때 다른 걸 쓸 수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 모바일 뱅킹 앱 설치하고 익숙해지기. 집에 돌아와서 앱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잔액 조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기능을 익혀가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정기적으로 사용해보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생체인증으로 돈을 찾아보세요. 자주 쓸수록 익숙해집니다. 아홉 번째, 문제 생기면 바로 은행에 연락하기.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10번째,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기.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배우면 더 쉽고 재미있습니다. 이 10가지 체크리스트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변화는 무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두렵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변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2026년은 이미 코앞입니다.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이건 기회이기도 해요. 한 번만 배워두시면 앞으로 평생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은행에 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통장을 잃어버릴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더 이상 비밀번호를 깜빡할 걱정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손가락만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통장이고 여러분의 열쇠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세이신 분인데요. 작년 초만 해도 스마트폰 사용을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전화 받고 끊는 것밖에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군대를 갔어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딸한테 하나씩 물어보면서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대요. 버튼을 누르면 엉뚱한 게 나오고 화면이 꺼지고 앱이 사라지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손주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몇 주를 연습하셨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혼자서 영상통화를 하셨답니다. 손주 얼굴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 뒤로는 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카카오톡도 하시고 사진도 찍어 보내시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모바일 뱅킹까지 시작하셨답니다.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공과금도 내시고 자녀들한테 용돈도 보내세요. 이 할머니가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늙어서 안 돼. 머리도 안 돌아가고 기계는 더 어렵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이거 왜 진작 안 배웠을까? 이렇게 편한 줄 알았으면 진작 했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해보려는 의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은행 직원, 자녀, 손주, 이웃, 사회복지사. 다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한번 배우시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1월 1일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꼭 준비하세요. 은행 가서 생체인증 등록하시고요. 모바일 뱅킹 앱도 깔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고 나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은행 갈 필요도 없고 줄 설 필요도 없고 통장 챙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곧 통장입니다. 여러분의 지문이 곧 비밀번호예요. 이제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주 안에 한번 은행에 가보세요. 생체인증 등록하고 싶은데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직원이 다 알아서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등록하고 나서 한번 써보세요. ATM 앞에 서서 얼굴을 보여주거나 지문을 찍어보세요. 그럼 기계가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본인 확인 완료 이 문구가 뜨는 순간요.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은행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를 겪어오셨잖아요. 전쟁도 겪으셨고 가난도 이겨내셨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런 여러분이 은행 기계 하나 못 다루실 리 없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이 곧 현실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2026년 1월 1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끝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여유롭게 새로운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익숙하게 쓰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 안전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편하게 관리하세요. 그 방법을 오늘 제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시니어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벌써 생체인증 등록하신 분 계세요? 어떠셨나요? 아니면 아직 준비 못하셨는데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께 보내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준비하면 더 쉽고 안전하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꼭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준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잊지 마시고요. 꼭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그리고 2026년 당당하게 맞이하세요.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